안녕하세요. 디지털 금융의 미래 하면 딱 떠오르는 두 이름이 있죠? 네,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흔히들 이 둘을 라이벌로만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둘이 단순히 경쟁하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두 거인이 어떻게 미래 금융이라는 거대한 그림에 서로 다른 두 기둥을 세우고 있는지 그 심층적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둘은 정말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보세요. 한쪽은 절대 변하지 않는 디지털 금이 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 위에 무엇이든 질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세계의 운영체제가 되려고 하거든요. 이건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 둘은 서로를 무너뜨려야 하는 경쟁자일까요? 아니면 함께 시장을 키워나가는 파트너일까요? 이 복잡한 관계를 푸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있는데요. 바로 월스트리트의 유명 전략가 톰 리의 이 한마디입니다. 이더리움이 1971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아니, 갑자기 1971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이 비유 속에 이더리움의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1971년의 순간을 이해하려면 아주 잠깐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이때 미국이 달러를 금에 묶어두던 연결고리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월스트리트에서는 파생상품이나 선물 같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복잡한 금융혁신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톰리는 지금 이더리움이 디지털 세상에서 바로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본 거죠. 새로운 금융혁신을 터뜨릴 기폭제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거인 비트코인부터 제대로 살펴보죠. 비트코인의 이야기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디지털 금이라는 것.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를 지켜주는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치의 심장, 그 핵심은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100만.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돈을 마구 찍어내는 지금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죠. 비트코인은 딱 이만큼만 존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절대적인 희소성, 이게 바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아주 튼튼한 세계 기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본 절대적인 희소성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전 세계 컴퓨터 파워로 지켜내는 철벽 같은 보안, 그리고 그 어떤 정부나 기관도 내 자산을 마음대로 동결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검열 저항성이 더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비트코인만의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무대를 완전히 바꿔서 두 번째 거인, 이더리움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이야기는 비트코인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디지털 금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목표가 다릅니다. 새로운 금융세계가 세워질 땅, 즉 기반 인프라 그 자체가 되려는 거죠. 이더리움의 성장은 마치 4개의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첫째,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세계를 이어주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킬러 앱이 있고요. 둘째,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이 앞다투어 선택하는 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있죠. 셋째, AI 시대에 진짜 인간과 AI를 구분하는 인간 증명의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이더리움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성장에 날개를 달아준 게 있습니다. 바로 규제의 변화예요. 최근 미국에서 제니어스 액트라는 법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드디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요. SEC 같은 규제 기관도 무작정 막는 게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거대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막던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벽이 드디어 허물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현재 약 2,500억 달러 규모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규제라는 날개를 달면 무려 4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의 대부분이 바로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간다는 사실. 이더리움이 왜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라고 불리는지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끝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멈춰서 둘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주요 용도부터 통화 정책, 기술 방식, 핵심 강점까지. 이건 공통점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에 모든 걸 걸었다면 이더리움은 무한한 확장 가능성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겠죠.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두 거인도 각각의 뚜렷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너무 느려서 디지털 금 이상의 역할을 하기엔 확장성의 한계가 뚜렷하고요. 반대로 이더리움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한 지분 증명 방식이 자칫 소수의 거대 자본에게 권력을 몰아줄 수 있다는 중앙화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보니 이 시장에는 아주 오래되고 또 아주 뜨거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플리프닝 논쟁이죠. 언젠가 이더리움이 시가총액으로 비트코인을 추월하고 왕좌를 차지할 거라는 예측인데요. 정말 이더리움의 성공이 비트코인의 몰락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논쟁의 중심에 또다시 톰 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이더리움의 엄청난 쓰임새와 성장 잠재력을 생각하면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월스트리트 자금이 몰려들고 그 위에서 수많은 혁신이 일어나는 걸 보면 정말 설득력 있게 들리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서로의 파일을 뺏어먹는 제로섬 게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더리움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파이 자체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더 많은 돈과 관심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결국 그 돈의 일부는 가장 안전한 자산, 즉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갈 거라는 분석입니다. 서로 경쟁하면서도 결국엔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경쟁적 보완 관계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서로를 쓰러뜨려야 할 라이벌이 아니라 미래 금융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함께 떠받치는 두 개의 핵심 기둥으로 봐야 한다는 것. 비트코인이 그 건물에 절대 뚫리지 않는 금고 역할을 한다면 이더리움은 그 안에서 모든 금융 활동이 일어나는 운영체제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그냥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는 걸 바로 이 타임라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로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월스트리트와 규제기관이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얼마나 빠르고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이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전환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만 기억해 두시죠. 첫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목적지가 다르니 투자 전략도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 둘째, 이더리움의 엄청난 성장을 보면서도 중앙화라는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이 시장은 단순한 투기를 넘어 미래 금융의 기반을 닦는 훨씬 더 거대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의 서사와 세상을 토큰화하는 금융 인프라라는 무한한 확장성의 서사. 미래 금융이 바로 이 두 기둥 위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이야기 중 어떤 서사가 앞으로의 10년을 지배하게 될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겁니다.